레이저 그리고 앞으로 넘기 뒤로 넘기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서결호입니다. 앞에 있었던 프로 보면서 제가 짧게 해야 프로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기간을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시간을 꼭 지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소개받은 것처럼 제가 혁신교육과 만난 건 남한산 초등학교라고는 26명의 조그만 학교에서 이런 경험을 시작하였습니다. 지금은 뭐 거기서 좀 멀어져서 이름은 미래교육국장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것저것 다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것은 다 제가 맡고 있어서 풀리지 않은 난제만 푸는 과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혁신교육을 넘어 미래교육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야 될 것은 혁신교육을 넘어 어떻게 넘어왔는가, 그 어떻게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 미래교육에 대한 부분은 어디로,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 원고에 있다시피 대부분은 그 너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작은 학교에서 혁신교육으로 넘어오는 과정, 또 혁신교육 아까 1.0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또 확장되어 가는 과정, 또 요즘에는 이제 마을교육이라는 부분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 이 부분의 과정 중에서 그 넘어라고 하는 의미, 이것을 가지고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대체적으로 저희가 무엇을 새로 시작한다라고 하면 미래 교육도 나오니까 혁신교육 접고 미래교육으로 가는 거 아니야라고 해서 이 말을 단절로 보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이게 단절로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옛 것을 통해서 버려야 될 것이 뭔가를 찾고 이어가고 축적하고 확장하고 이러한 부분이 뭔가에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뀔 때마다 학교는 혼란스러웠어요. 이런 점에서 우리 혁신교육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어떻게 축적해야 되는가, 얼마만큼 축적되었는가, 이 점에 좀 더 주목해서 살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어디로 확장되어 가야 되는가, 또한 어느 부분에서 전환을 찾아야 되는가, 아마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인 것 같아요. 미래라고는 말도 여러 가지가 이해되고 있더라고요. 오래된 미래라는 말도 있고요, 도달 가능한 미래, 또 다른 하나의 미래,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는 어떨 걸까요? 학교에서 이런 점에 좀 주목하면서 우리는 오래된 미래에서 미래교육을 찾아야 될 때도 있고요, 도달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도달 가능한 목표라고 하는 미래는 어디쯤일까요? 우리 학교에서 지금 고민한 여러분들은 대체적으로는 2030, 그래서 약 10년치를 내다보고 플랜을 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 점에 주목하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실험들이 또 이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기존의 틀에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되고, 남한산 초등학교 조그만한 그런 곳에서 실험했던 것처럼 또 다른 실험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야 새로운 교육적 상상력을 제대로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두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축적과 전환, 확장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혁신학교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시작될 때는 파일럿 스쿨을 시작했어요. 그 파일럿 스쿨을 벤치마킹 이런 방법을 통해서 넓히 확산시켜가는 방식으로 전략을 찾아왔습니다. 혁신학교 말고 또한 이것이 이제 미래학교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이 브릿지가 있어야 되겠죠. 이 브릿지에 대한 고민이 좀 전략적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더 나아가서는 요즘에 이제 다양한 형태의 이 방과후 교육 활동, 경기도에서는 꿈의 학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예전에 사교육비 경감 이런 형태로 여러 가지 학습의 복지적인 기회 제공 이랬다라고 하면 좀 더 나가서 마을 학교로
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이런 상상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가 10년 전에 학생 인권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법률로서. 그럼 우리 현장은 얼마만큼 변화되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요즘에 나온, 아까도 학생들의 자신감과 존엄의 얘기했는데, 우리가 좀 더 추구하는 존엄의 학교로 갈 수는 있는 진화된 과정이 있는가, 그것이 어떤 축적을 가져왔는가, 이렇게 뒤돌아보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흐름으로서의 혁신교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000년도에 남한산 학교라는 것이 혁신교육의 제도로서 맞이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 자생적인 교사들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또한 작은 학교를 살리는 교사들끼리 또 연대가 있었습니다. 학교 간의 연대. 그것이 단순히 교사들의 열정만으로 탄생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위로부터 개혁이 시작됐었습니다. 5.3일 교육계획, 그 다음에 학교 자율화 조치, 이런 게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이와 같은 거에서 대응해서 교사들이 민주화 투쟁을 했었습니다. 교실에서는 참교육 실천 운동을 했었습니다. 저 또한 휴일날은 도로에 가서 그런 투쟁 운동을 하고, 학교에 돌아와서는 참교육 운동한다고 하고, 이런 경험을 가져봤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만의 고립된 연대, 한계를 가지고 있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진보교육감이라고 하는데, 민선교육감 제1기에 맞이하면서 이러한 운동과 제도가 만난 게 혁신학교입니다. 이를 통해서 초기에 가졌던 이 자생적인 운동의 한계가 확산, 일반화가 어려웠던 것인데, 이 제도를 만나서 전국적으로 혁신교육이 전파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제2기 민선이 시작되면서 이것을 어떻게 일반화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이 시작됩니다. 경기도의 명칭으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어를 그냥 쓰도록 하겠는데, 일반화를 하기 위해서 혁신공감학교라고 하는 것을 혁신교육이 2기를 맞이하게 되지요. 이때 전략적으로 가장 많이 쓰여지는 것들이 전문적 학습 공동체, 학교 단위의 개혁, 이런 방안을 쓰게 되고, 학교 밖에서는 혁신교육지구, 마을교육 공동체라는 말들이 이때 나오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때가 15년쯤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또다시 10년을 맞이하면서 지금 오늘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래학교, 마을학교란 용어가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또 다른 형태의 교사 중심의 네트워크에서 이제는 다원적인 네트워크, 마을과 함께하는 네트워크, 확장된 개념의 네트워크라는 개념이 나오고, 지역의 거버넌스, 지역의 교육 협력 체제의 구축, 이런 말이 학교 단위에서 지역의 단위로 하는 확장된 개념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위로부터 개혁이냐 아래로부터 개혁이냐는 논쟁들이 많았습니다. 혁신교육이 시작되면서 위와 아래가 협력적 관계를 맞이하게 되겠죠. 이제는 이와 같은 걸 넘어서 미래교육에서는 위와 아래를 넘어서 중간으로부터, 옆으로부터 혁신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하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그래서 자치와 자율, 이런 용어가 더 중요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서는 이 자치와 분권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평을 하기도 합니다. 중앙정부 하나가 위로부터 개혁이, 지방정부 16개가 또 다른 위로부터 개혁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냐라고는 우려를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혁신교육이 그런 주체와 운동의 동력을, 초기에 운동과 제도와 함께 만났던 그 정신이 이어져서 미래교육으로 동력을 구축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짧은 시간 안에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 도표로 제가 10년의 과정들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기가 지금 혁신교육의 과정들이었습니다. 혁신학교는 주로 모델 학교입니다. 모델 학교를 만들어서 이것을 확산해가는 과정입니다. 벤치마킹 방식을 통해서 이와 같이 학교를 일반화시켜 갔습니다. 이 중에서
이것을 넓혀내는 사람들이 필요했죠. 그래서 연수의 과정을 통해서 아카데미라고 하는 걸 만들고 리더그룹을 육성해서 이와 같이 확산을 했습니다. 주로 전략적 방식은 모방적 확산입니다. 흔히들 벤치마킹이라고 하죠. 동형적 모방화라고도 표현하죠. 이런 걸 통해서 일반화를 전략을 추진했습니다. 이게 초기의 전략이죠. 이후에 2015년도쯤에 들어와서 새로운 전략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더 넓혀진 방식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때에 나온 주도인 정책 중에 하나가 학교 단위의 혁신을 요구하기 때문에 전문적 학습 공동체, 학교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대두가 되겠죠. 경기도에서는 이런 지수를 만들어서 측정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주로 확산적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된 정책은 혁신학교 정책은 모델학교, 그다음에 확산 전략, 정책적 수단이 주로 그랬죠. 그다음에 이런 10년의 과정을 거쳐서 요리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얘기가 있었습니다. 모델학교의 과정이 있을 때는 이렇게 평하게 됩니다. 이웃 학교들에서는 그들만의 리그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더 넓혀갖고 공감학교 등 아주 폭넓히니까 뭐라고 하냐, 무늬만 혁신학교를 생산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어느 과정을 넣는 때는 이와 같은 혼란과 어려움들이 따르게 마련이겠죠. 근데 어느 지역에서는 전국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여전하게 전략적 수단으로는 1.0에 갇혀져 있는 혁신학교의 일부의 탁월성을 나비효과처럼 넓혀가는 전략에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경기 같은 경우는 새로운 전략을 통해서 전면적인 혁신을 끌어내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이때 주된 동력의 부분들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전문적 학습 공동체인 것 같아요. 교사들에게서 개방의 협력, 그 전까지는 주로 민주성, 관료주의 타파, 자치와 자율 이런 용어의 키를 둔 혁신 전략을 추구했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는 좀 더 개방과 협력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 자치와 자유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다양한 형태의 리더십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반드시 가져줘야 할 것 중에 하나, 자치와 자율에서는 개방과 협력의 문화를 전제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제도적 장치도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 좀 더 넘어서 새로운 동력을 요구했던 게 여기 보면 혁신 학교의 네트워크입니다. 학교 간의 네트워크. 예전에는 교육청 밑에 학교가 있는 단위들인데 학교들 간의 네트워킹을 구조하는 방법이죠. 교사들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지구장 협의, 이게 아까 월 1회씩 학교장들과 교육청과의 관계하는 협의체를 구성했으면 좋겠다.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학교를 개선하기 위한 네트워크가 아니라 친목 모임, 서클 모임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공적인 조직으로 만들 것인가, 공적인 네트워크로 만들 것인가. 학교들도 마찬가지였죠.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구축했던 것은 교사들이 그 집단 이기적으로 서클주의로 만들지 아니하고 공적 조직으로 만들기 위하여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끌어들인 거죠. 학교와 학교 간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살펴보니까 아직 이 점까지는 진도를 못 뺀 것 같아요. 여전하게 학교는 폐쇄적입니다. 학교와 학교 간은 협력적이지 않습니다. 교사만을 대상으로 한 혁신 정책이 아니라 학교를 대상으로 한 혁신 정책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학교장의 역할에 대한 부분도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가집니다. 또 하나는 부분입니다. 혁신학교의 주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학교의 본령을 찾는 것, 정상화하는 것에 많은 부분이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넘어서 저희가 미래교육으로 가자고 합니다. 실은 미래학교는 다양한 체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교원정책, 교육과정정책 그 많은 것에 있어서 학교의 자치와 자유를 요구받고 있고 제도적으로 보장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이 체제의 다양성들을 하기 위하여 학교 체제, 그 다음에 교육과정, 교원 정책을 열어주면 다 미래학교로 갈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 혁신학교에서 미래학교로 넘어가기 위해서 가져야 될 과제들이 있습니다. 현재 혁신학교에서 보게 되면 행정체제의 혁신 없이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제 경기도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일반적인 저희가 경기도가 2,300여 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종 공모 사업이 있어요. 특색 사업, 역점 사업, 중점학교, 선도학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조사한 결과로는 교육청과 학교 간에 이어져 있는 학교들로 보니까 4,200여 개의 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2개 정도의 공모 사업을 한다는 거죠. 그 일시적인 것이죠. 그 돈 떨어지면 끝나기 때문에 능겔 사업이라고도 합니다. 교장 선생님 바뀌면 또 바뀝니다. 돈이 있을 때만 돌아가기 때문에 닌겔 사업이라 그래요. 자, 혁신이라는 것이 아까 보시면 10년의 정도를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과정으로 전환합니다. 축적의 과정이 없이 새로운 게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2, 3년짜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로 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사업들을 전면적으로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이 미래교육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이것부터 걷어내야 됩니다. 학교 기본 운영비를 넓혀주세요. 그리고 알아서 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에서도 키누쿠니 같은 학교, 몬테소리 같은 학교, 발도르프 같은 학교 이런 것이 바닥에서 일어나서 축적되어 가는 거죠. 이런 점이 제일 안타까움인 것 같아요. 지금의 혁신교육의 성과를 새로운 미래교육으로 꽃을 피우기 위하여 버려야 할 것이 뭐냐. 그래서 학교 단위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어떤 학교는 민주 자치를 중심으로 한 학교, 어떤 학교는 진로를 중심으로 한 학교, 어떤 학교는 미래의 정보 ICT를 가지고 하는 학교, 이렇게 계속 10여 년 동안 축적해서 학교의 다양성들 이런 것을 만들어낼 때 더 풍부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교육과정의 특성화,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통해서 요리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미래교육에서는 이 과정을 경험하고 이와 같이 학교 벽을 넘어선 통합학교, 교실과 교실을 넘어서는 통합교실, 교과와 교과를 넘어서는 융합교과, 다양한 이런 실험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또 하나의 부분입니다. 마을과 만나는 것입니다. 한국은 굉장히 관료적인 것입니다. 다 중앙정부가 국가가 주도해 왔던 나라이기도 하고 그게 효율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마을과 함께하는 것도 기관 협력을 합니다. 주로 도지사와 교육감, 교육장과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약적 관계를 통해서 교육 문제를 얘기합니다.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통합은 어렵지만 연계와 협력적 방안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관이 중심이 되어서 그 다음의 단계로 요즘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민간과 협력이 시작됩니다. 방과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 활동들. 우리나라는 학교 교육하고 사교육밖에 없습니다. 중간에 사회교육이 없습니다. 그 사회교육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추구하고 있죠. 민간 협력입니다. 법령적으로 봐도 사회교육이 이제 없습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빈부의 차가 학교 교육을 통해서 밖에서 만들어져야 하는데 교육의 불평등이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문제, 양극화 문제를 학교 안에서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돌봄에 관한 것도 학교장에게 책무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기관 협력을 넘어서 민간 협력으로, 민간 협력을 넘어서 이제 어디로 나갑니까? 교육 거버넌스로 넘어가는 거죠. 다른 데서는 여기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갑니다. 우리는 교육 거버넌스를 참 말하지만 경로가 없습니다. 넘어가는 경로가. 그래서 이런 지점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교사들의 동력입니다. 미래교육 넘어가는 데서 교사가 저항 세력이 되느냐, 함께 가는 파트너가 되느냐 이 문제인데요. 아까도 앞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연수가 너무 많아요. 기관 연수가 너무 많아요. 그 말은 연수를 통해서 교사를 통제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교사의 결핍 모형에 의존한 것입니다.
많은 부분이 전문가로서 개발자로서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이 먹으면 그래서 명퇴를 해야 됩니다. 의사가 되어서 머리가 희끗해지면 의사들은 특진조를 받아요. 우리는 55세가 되면요 보따리 쌀 준비를 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이와 같은 자체적인 축적이 시스템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 누가 의해서? 교사들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교사들이 각종 교과교육연구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교원들이 참가하고 거기를 지원하고 거기서 받도록 해줘야 되겠죠. 교육청에서는 연구위들을 지원해 줍니다. 거기에서 받으면 되겠죠. 또는 교원단체들을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연수원에서 뭐 하면 되느냐? 자격연수나 기타의 정책연수만 수행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래를 길러줘야 되겠죠. 이게 지금 제일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네트워크와 연대를 구축하는 작업, 그 다음에 교사들이 연합과 연맹을 강화시켜주기 위한 지원책,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이런 자리가 만들어질 때 어떻게 보면 교원 단체들이 외국에 있는 교원들을 불러서 함께하는 이러한 세미나들을 만들 수 있으면 굉장히 성공적인 모습이 아닐까, 이런 기대도 가져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미래 교육으로 가는 길이 만들어지지 않겠나. 아마 이제 미래 교육은 학교와 마을 간의 경계가 많이 무너지는 학교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는 이 교원 단체들, 교사들이 어떻게 조직화되어서 함께 할 것인가, 이게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미래의 얘기를 하면 교원들에게는 희망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불안으로 다가옵니다.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것을 벗어날 수 있게, 도전할 수 있게,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협력하는 것이죠. 교사들이 연대하는 거죠. 실험한 두려움, 실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주어진 정책적 과제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뭐 간단하게 좀 우리가 지금 주어진 메시지를 가지고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 각종 이런 선도학교, 중점학교, 각종 공모 사업에 의한 일시적인 이런 실험들을 좀 안 하고 지속화가 실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단위로 기회가 제공되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학교 틀들이 너무나 이게 고정화되어 있습니다. 교원 정책도 그렇고요. 라이센스 하나만 가지고 한 교과만 가르치게 되는 구조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초중통합에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못 가르치고 중학교에서 초등학교 못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초중통합학교가 있어요. 교무실 따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유연한 학사제도, 이런 것들 보장되어야 되겠죠. 이 학년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급 때 학생 수 얼마 되지 않은데도 꼭 담임이 따로따로 다 있어야 돼요. 우리 현재 보게 되면 미니 학교들이 많잖아요. 이런 곳에서 새로운 실험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제 마을 교육과 이 평생 교육, 이 체계가 지금 법령적으로나 이런 제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가장 취약한 영역인데 여기에 대한 어떠한 새로운 고민도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나왔던 얘기인 것 같은데요. 우리 미래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교육의 본령과 본질을 지키고 가는 것이다. 이런 부분에 좀 더 저희는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미래 교육을 이렇게 OECD에서 얘기하고 있는데도 여기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역량 교육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기존까지는 보면 지식, 기능, 태도라고 하는 영역을 역량이라는 부분으로 정리된 부분이죠. 이것이 목적이 뭐냐? 궁극적인 웰빙이라고 되어 있죠. OECD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이들의 행복, 살아가는 능력,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가르치는 목적, 이런 걸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이제 개정교육 과정에서 이렇게 하고 있죠. 여러 가지 역량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6가지 역량을 지금 제시하고 있죠. 이 또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아이들이 미래를 살아가는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개정교육 과정 자체가. 다음 아일랜드, 싱가포르도 보게 되면 아까도 계속 대두했던 얘기인데요. 아이들이 자신감 있는 아이로 기르자.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있는 아이들을 기르자. 어떻게 보면 생존이 미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혁신교육을 정의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4대 과제 만들어 놓고 그거에 연연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여기 글에, 제가 넣은 글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아까 정책적인 부분을 주로 설계를 하고 얘기했기 때문에 또 다른 부분에서 빠져 있는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 합니다. 계속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학교는 어떠해야 되는가? 1번은 안전해야 된다. 두 번째, 교실은 평화로워야 된다. 그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 다음에는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민주 시민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동체를 바라보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를 위해서 교사들은 어떤 학습 공동체를 꾸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론이 뭔지를 고민해야 되고, 그것이 방법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리더십 중 가장 중요한 리더십 말씀하시던데요, 솔선수범, 실천으로서 정의돼야 된다. 실천의 공동체로 실현되는 것이죠. 그것이 문화이죠. 사회적 자본이고, 학교 안에 이게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 학교들은 얼마나 점수로 스카이 대학 몇 명 보낸 것으로 학교의 역량과 능력이 평가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있느냐, 얼마나 있느냐를 가지고 평가돼야 되겠죠. 좀 이런 부분이 좀 저희에게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한 지점이다 생각이 듭니다. 단지 학생 인권 조례 이런 정도를 넘어서 학교 폭력에 관련 법령을 만들어서가 되는 게 아니어야 되겠죠. 자, 미래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여기 제주에서 또 뭐 저도 이걸 좀 고민하고 있는데 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실험학교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법령적으로 너무나 막혀 있어요. 초중등교육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더 열어져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남한산 학교 20 몇 명 학교에서, 작은 학교 연대들 학교에서 이런 실험들을 했던 것처럼 이제 제도적으로 교육청이 좀 열어져서 되었으면, 특히 이제 학년 체제로 되어 있는 걸 좀 흔들었으면, 초등학교 같으면 학년군이라도 학점제 한다는 것이 무학년제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초, 중고, 공이 전면적으로 할 수 없다는 부분적 실험이라도 할 수 있게 열어가야 되지 않겠나. 교육과정에 있어서도 좀 더 융합적인 교육과정을 만들었으면, 교실 형태도 너무나 네모나고 똑같습니다. 초, 중고, 공이 동일한 평수에 복도, 교실. 이게 감옥이나 군대 막사 같아요.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평가체제의 변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그 수능을 가지고 논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변별하는 평가에서 아이들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로 어떻게 할 것인가. 캐나다에서 계속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 피드백이 있는 평가, 이 말씀을 했죠. 평가의 목적이 변별이 아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이제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중 통합학교라든가 유초 통합학교, 초등학교하고 유치원하고 묶여 있는 학교, 그 다음에 이제 캠퍼스형 학교 모델, 다양한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는 캠프로 하는 학교, 직위집중형으로 하는 학교 모델. 교원 정책에 있어서도 뭐 겸임교장제를 갖다 쓴다든지 복수전공자들을 계속 확대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지금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렵습니다. 벨기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제 학습공원이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이 주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교육과정을 이렇게 나눴더라고요. 공식적 교육과정과 프로젝트 기반 교육과정, 비공식적인 교육과정, 세 개 큰 틀로 나누어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면 우리가 학점형 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국가교육과정에서 제시되어 있는 많은 것들은 공식적 교육과정의 모델을 적용하는 거죠. 기본 공통교육과정이라든가 수준별 맞춤 학습이라든가 좀 더 넘어서 융합, 통합하는 지금 것들 요구되어지는 건 저런 시간대를 따로 두어서 하게 하고, 그다음 학교 안에서 어려운 것은 학교 밖에 비공식 교육과정, 마을학교 등에서 하게 되고 학점 인정형으로 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현재 틀 내에서도 부분적 실험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 평가에 대해 있어서 본금은 핵심을 피드백이 있는 평가로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 자기의 성과 학습 활동을 갖다가 발표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장치를 좀 되었으면, 전면적인 표준화 평가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하나로만 모든 아이를 줄 세우고 평가하는 구조가 아닌, 대학에 맞춰져서 하는 평가 구조가 아닌 이런 실험들이 꼭 있어야만 되겠다. 왜냐하면 초, 중조차 이래 버리면은 안 되죠. 고등학교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 우리는 거기에 좀 떨어져 있는 초, 중은 어떠냐? 마찬가지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대학 입시가 바뀌면 다 바뀐다.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해요. 몸에 오랜 동안 길들여진 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실험들을 해가면서 바뀌어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이제 그 마을의 부분인데요. 마을 교육 공동체를 어떻게 구축해 갈 것인가. 네. 다음에 이제 하나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는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그 밑에 학교, 이 틀을 좀 어떻게 흔들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와 같이 이와 같이 교육지원청 밑에 학교만 있는 구조가 아니라 이런 지자체들과 함께하는 것들, 알게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새롭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우리 사회, 우리는 이제 압축적 성장을 하다 보니 굉장히 마을이라고는 단위들, 지역이라는 단위들이 거의 해체가 되고 국가 기관에 의해서만 모든 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한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지점에 좀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만 기관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지요. 이런 지점들. 다음에 이제 학교의 구조인데요. 복도하고 교실 이런 식의 편복도 일자형 구조, 이걸 좀 더 벗어나야 되겠다. 학교가 좀 더 교육의 가치를 담을 수 있게, 통제가 용이한 학교가 아니게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함께 아이들이 협력하고 어우러질 수 있는 곳, 그다음 지역 공동체라고 하는 속에서 애들이 배움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자연의 문제를 학교 안에서 경험하고 만날 수 있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할 건가. 신설 학교만을 중심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학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30년, 40년 된 학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교 간의 이 격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교육 환경의 격차 또한. 이런 부분도 또 인구 절벽에 지금 맞이해서 그런 학교들은 공동화가 되어 있고 유의시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함께 고민해야 된다. 요즘에 생활 SOC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우선순위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여주에 있을 때 했던 학교의 모델인데요. 편복도 일자로 교실 이렇게 있던 곳을 재편했습니다. 학교를 재배치했습니다. 리모델링이 아니라 이렇게. 여기가 이제 도서관인데요. 여기 식당이고요. 여기가 개편해 갖고 슬라이딩 도어로 이렇게 오픈시켜 놓은 것들입니다. 여기 정보기관이 있죠. 정보실. 다 이렇게 집중화시켜서 지역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과 학습의 공간. 여기가 이제 초등학교 교실인데요. 2피스를 갖다 3피스로 나눠서 1학년, 2학년 했던 것을 여기에 가변벽을 처리해서 열면 1, 2학년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거죠. 애들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음악미술 체육 같은 경우는 함께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걸 여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이 화단을 치우고 데크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쉽게 이 운동장과 접할 수 있게. 우리는 화단이 놀이와 학습의 공간을 경계 지점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화단이라고 하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도 좀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학습의 장을 확장시키는 쪽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자, 이런 것까지 우리가 세심하게 이 근대적인 학교의 틀들, 근대적인 학교의 모습을 갖다가 뒤돌아보는 것, 이건 단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깨어있는 눈으로 그런 걸 살펴보면서 또 어느 부분은 우리가 해왔던 것을 지속시켜서 축적시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심화 발전이 아니겠나.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먼 미래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로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새로운 실험들을 유례가 없이 한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인력을 만들고 국가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라고 하면, 또 혁신 교육을 통해서 그간에 부족했던 것을 또 우리가 이렇게 다듬고 새로운 시작을 좀 만들어간 것 같아요. 또 다른 미래도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새로운 학교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혁신교육 또한 교사들이 실험적 정신이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기 함께해 주신 많은 교원들에 의해서 또한 내일의 미래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저렇게 감히 주장합니다. 여러분의 권투를 빕니다. 감사합니다.